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시 마을기업 기본교육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두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염소 두 마리가 밧줄에 서로 묶여버렸습니다. 두 염소가 양 옆에 풀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풀을 향해 돌진한다? 아쉽게도 풀은 정반대에 하나씩 있습니다. 만일 두 염소가 동시에 달려나간다면 아무도 풀을 뜯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소 두 마리가 함께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둘이 나누어 먹으니 모자라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같이 다니다 보면 더 많은 풀을 뜯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염소 모두 싸우지 않고 배부르게 식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협동이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거추장스러운 밧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양보하며 함께 나갈 때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기업에는 어떤 협동이 있을까요? 서울시 마을기업은 본래 마을공동체 기업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협동을 이야기하는데 웬 공동체냐고요? 공동체 또한 마을기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을기업을 간단히 설명하면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기업이라는 단어를 풀어본다면 마을은 내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닌 내가 있는 바로 그 마을에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목표나 삶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따라서 마을에서 가끔씩 인사하는 관계를 넘어 함께 무언가를 위해 똘똘 뭉치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협동조합의 원리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니만큼 소소한 모임을 넘어 새로운 경제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마을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의 사단법인이나 상법의 주식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마을기업 지원 과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공모에 신청할 때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확약서를 첨부하시는 것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지역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출자를 통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체이기에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안행부에서는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펼치고 주변 상권과 충돌이 없어야 하며 동네의 주민들이 함께 출자를 하며 70% 이상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에는 인큐베이터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는 25개 자치구마다 1명씩 있으며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공모를 진행하는 주민에게 절차를 안내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안내를 드리는 등 여러분이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데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는 조력가입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은 크게 3가지 요소로 평가받습니다. 마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마을 필연성,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자립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화두인 것일까요? 이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팽창된 시장의 한계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사회 문제의 증가는 더 이상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정년퇴직이 코앞에 닥친 부모님들, 취업이 힘든 사회 초년생, 아이 키우기 버거운 신혼부부,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삶은 누가 지지해 줄 수 있을까?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주요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안전행정부는 1년 사업비를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최대 5년간 최고 8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마을기업은 반드시 법인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마을기업은 어떤 법인으로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주요한 영리법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일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주요한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교육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업 조직은 세 가지로 사단법인, 협동조합,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을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돈 돼? 라고 묻는다면 주식회사. 이거 필요해? 라고 묻는다면 협동조합.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사단법인에 가깝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에서는 위 세 가지 법인격 중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할 시 가산점을 수여해드리고 있는데요. 왜 협동조합에 이 같은 가산점 제도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협동조합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를 통한 법인으로 구성원의 이윤이나 봉사보다는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이나 지출을 우선시하지 않는 원가형 지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성, 가입 후 의무적인 출자, 한 사람이 한 표의 권한을 행사하며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기여 배당 형식이 특징입니다. 함께 필요한 것을 위해 만드는 법인.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에서는 마을기업을 만드실 때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서울시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협동조합이 정확하게 무엇이길래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것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기업이 연속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 세계 곳곳의 협동조합 기업들은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시켜온 것을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대안경제로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에 언론이나 정부는 물론 유엔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서 2012년이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와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협동조합이란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영국 로치데일 공정선구조합으로 자그마치 19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방직공들이 생필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해 10년 후에는 인근에 수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농협을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2014년 현재 약 3,000여 곳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중 10%만이 현재 영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농협, 수협,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왠지 함께하는 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은행이나 금고 같은 느낌이 강한데요. 과거 한국에서 창립된 협동조합은 왜 국제적인 협동조합의 정서와 다른 모양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해답은 협동조합의 7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은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각각의 원칙은 자발성, 민주성, 경제성, 자율성, 미래지향성, 연대성, 공익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4원칙, 튼튼한 조합으로 성장하기 위한 5원칙, 협동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6원칙은 마을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양한 필요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이루는 만큼 협동조합은 그 분류 또한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소유권 절제 여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절제가 가능하면 일반 협동조합, 불가능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반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재분류가 가능하며 이들은 거래 관계 형성 동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며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로 생산, 소비, 직원 고용,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소비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공동육아, 임대주택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생산협동조합은 직원협동조합과 사업자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은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조직입니다.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로 고용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자협동조합은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 공동브랜드 등을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영농인, 전통시장 상인, 공동브랜드 사용 숙박업 등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기업에 비유하자면 마을 조사는 마케팅 분석입니다. 마케팅 조사를 통해 수요자는 어떻게 되는지, 수요량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판매 전략을 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여기 공동육아를 하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들끼리 모여 아이들을 돌보고 가끔 엄마들끼리 만나는 카페형 마을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생각만큼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한 아이 엄마에게는 들어가고는 싶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께는 우리 마을에는 퇴직한 장년층 이상이 많아서 이 마을 기업에는 참여할 것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잠시 의제 발굴 제도를 살펴볼까요? 의제라, 사실 생소한 단어죠. 마을 조사에 비해 의제 발굴의 중요성은 비교적 간과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러 모였는데 왜 굳이 뭘 할지 의견을 모으라는 거야 하고 말이죠. 사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듯이 같은 마을 기업에 모여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와 의미는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서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최종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어 보니 육아보다는 부모들의 공간을 더욱 필요로 했던 그룹이 생겼고, 떨어져 나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료한 노년층과 함께하는 육아 시스템으로 기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위탁할 공간이 생기고, 노년층은 정기적인 일자리와 함께 아이와 함께 학습하는 공간을 노인정 대신 가지게 되는 거죠. 기존 노인정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유지비는 내려가서 가격에 망설이던 부모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익은 다시 시설 증진과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모두의 교육 공간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 예정이었던 엄마들끼리 만나는 카페형 마을 기업은 마을 기업이 아닌 비영리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마을 조사, 의제 발굴은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요 조사, 가격 책정, 미지의 마을 자원 조사. 의제 발굴에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목적의 차이, 해결 방법 모색,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 혹은 증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이 제공하는 교육제도에서 팀 워크숍까지 모두 이수한 지원단체는 마을기업 심사에 응모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향후 3년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만들고 사업계획서의 근거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마을기업 지원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신청서와 참여하는 출자회원 명단, 작성하신 사업계획서와 사업분석 자료, 마을기업 교육 이수증. 특이사항으로 위 두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반면 교육 이수증은 마을기업 사업단에서 직접 해당 자치구에 전달하여 드립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사업비 지원형으로 최고 5천만 원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드리며 2년차 재심사 후는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는 공간 지원형으로 1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이 가능한 공간 임대 보증금을 최고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비 지원 제도의 세부 심사 기준입니다. 공동체 구성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30점.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점. 자립 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 3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점. 이상 4가지 심사 배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을기업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사본. 2.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 사용 계획서. 3. 법인 명의의 보조금 통장, 자부담 통장, 수익금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이에 따른 자세한 심사 별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마을 필연성 30점, 자립 가능성 30점, 공공성 40점으로 평가합니다. 경영 능력 체크리스트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고 미처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기 위한 단계이기에 고민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은 것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현재 준비된 정도를 가감없이 기술하여 멘토에게 3차 팀 워크숍에서 추가로 보완해야 할 요소를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영 능력 체크리스트는 크게 3가지로 시장성, 재무 능력, 사업 운영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장성의 세부 항목은 제품, 서비스, 주요 고객 대상, 시장 내 위치와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 기대 수익, 이상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무 능력의 세부 항목은 투자 예측,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 이상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업 운영의 세부 항목은 사업 운영 평가, 인적 자원, 업무의 조직화, 이상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람 사는 마을, 함께 일하는 재미. 서울시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